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호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폭염 속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시승차 메르세데스 AMG EQS 53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메르세데스 벤츠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AMG, 그러니까 별도 브랜드로 독립한 AMG에서 처음 선보이는 순수 전기자동차, 고성능 전기자동차 EQS인 거죠. 측면 모습을 보면 하나의 활처럼 원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 끝에서 A필러를 거쳐서 C필러, 그리고 트렁크 리드 끝까지 잘 당겨진 활의 형태를 해서 좀 더 팽팽한 그런 긴장감 보여주는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도어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뒷좌석도 보면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임리스를 적용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전기 자동차여서 소음에 상당히 강합니다. 실내가 무척 조용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수가 있어서요. 이런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방음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연비 스티커 보면 복합 연비 kWh당 3.1kg, 아무래도 차체 무게가 266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죠.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97km로 이 차는 인증을 받았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400km 넘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모습도 보면 EQS의 어떤 그 디자인 요소들을 충실하게 가지면서도 이 AMG의 디자인 포인트들을 또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EQS와 고성능 세단 AMG를 아주 잘 조화롭게 결합시켜서 완성시켜 놓은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판매 가격 2억 1,3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면 전면부를 가득 채우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을 만나게 됩니다. 운전석 앞에 계기판, 센터페이시 앞에 이 대형 모니터, 조수석 앞에도 별도의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모두 3개의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또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MBUX 하이퍼 스크린입니다. 패들 시프트처럼 적용되어 있는 부분,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들입니다. D-, D0, D+, D 오토, 이렇게 4개의 단계로 회생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몇 개의 형태 중에서 계기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슈퍼스포츠, 그리고 클래식, 디센트,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주행보조장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형태. 이 윗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끌 수도 있고요, 설정을 해서 증강현실 적용할 수도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죠. 이 부분 적용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2개 원형 버튼이 들어와 있죠. 스티어링 휠 버튼인데요, 눌러보면 이런 그 주행 모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주행 모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 셰시도 같이 변하는데, 셰시 부분도 설정을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또 밸런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별도로 갈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오른편에는 기능, 홈 버튼, 스티어링 휠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 아래쪽에 또 꺼내 놔서 카메라, 그리고 충전, 차량, 이 지문 센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미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에 로그인을 한다는 것 좀 새로운 개념이죠. 시동 걸고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나의 행동 패턴, 주행 패턴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의 정보들이 다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충전, 배터리 잔량 70%에 주행 가는 거리 지금 160km인데요. 에코 주행 기능 활성화를 하면 100km를 더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주행 보조 장치, 경로 기반 속도 조절, 다이내믹 셀렉트 기반, 컴포트, 다이나믹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이 부분도 설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 시 차량 조향에 개입합니다. 충돌 회피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 원격 주차 어시스트 가능하네요. 다음에 차량에서 보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외부 바깥에서 소리 듣게 할 건지 안 들리게 할 건지, 사운드 내부, 실내에서 이벤트 사운드를 들리게 할 건지 안 들리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만들어진 사운드까지 들어가면서 운전할 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외부에서는 이 차가 접근하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알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로는 사운드가 들리고 내부에서는 들리지 않게 저는 세팅을 해 봅니다.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 다이내믹 하향 등 설정하는 게 낫겠죠. 스포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64개의 컬러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밝기, 효과, 다음에 시스템, 안전벤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 안내, 교대역,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교대역,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헬로 벤츠, 지금 말하세요. 실내 온도 19도, 온도를 19도로 설정할게요. 마사지 시트가 있죠. 클래식 마사지, 릴렉싱 마사지, 하반신 진동 기능, 워크아웃 하반신, 모빌라이징, 아따, 액티베이팅 마사지까지. 마사지 종류 상당히 다양합니다. 측면 받침 하게 되면 측면 이렇게 좀 올리고, 허리 받침도 좀 이렇게 올리고 쑥 나오게 해서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느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체형에 맞게 시트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기는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에너지 플로우, 동력의 흐름 보여주는 거죠. 구동장치, 앞뒤의 모터, 모터 회전수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하게 되면 가속하고 제동하고 조향 보여주는데요. 이제 리어 엑스 스티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회전할 때 이 부분 보면서 뒷바퀴 조향 각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 모터 출력과 토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IWC 시계를 섹시하게 보여주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고요. 이 부분 덮어 놓으면 이렇게 카본 재질이죠. 탄소 섬유 재질로 이 커버를 만들어서 좀 더 깔끔하게 이 부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열면 이 밑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 그 옆에 2개의 C타입 USB 포트, 2개의 컵홀더, 그리고 NFC 터치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시동 버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버튼들,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앵글, 다양한 각도로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높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어서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개별 휠을 통제를 하죠. 차체 높이, 높낮이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안에도 C타입 USB 포트 2개가 있고요. 제법 깊은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봅니다. 조수석에 앉으면 이게 전원 버튼이 올라오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수석 앞에 모니터도 이렇게 켜지는 거죠.
센터페시아에서 만나보게 되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조수석에서도 보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를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 공기 조절. 그래서 센터페시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 조수석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센터페시아 아랫부분에 보면 넓은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서요. 이런 백이나 기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고무 밴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에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까지 살펴봤고, 이제 잠깐 2열 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는데요, 주먹 2개, 3개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주먹 하나에 손바닥 하나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머리가 닿는 부분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보니까 또 추가로 헤드레스트에 쿠션을 대 놓아서 머리를 아주 편안하게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위로도 썬루프 준비되어 있고요. 따로 개폐는 안 됩니다. 개폐는 앞부분만 되고요.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창은 아니지만 완전히 수납이 되면서 시원한 개방감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바닥은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고 손가락 2마디 정도 센터턴을 살짝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앉아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손바닥 2개 꽉 찬 공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컨트롤 버튼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풍량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이 정도 높이로 암레스트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 살짝 걸리면 한 번 걸리죠. 한 번 더 열어보면 2개의 컵홀더 이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4대 2대 4로 각각 분리돼서 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뒷좌석을 접어서 화물칸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 차 EQS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고성능 전기 세단인데요. 굳이 뒷좌석 접어가면서까지 트렁크 확장해서 짐을 옮기는데 이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오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AMG가 만드는 EQS, AMG 브랜드와 EQ 브랜드 간의 이종 교배로 탄생한 자동차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증강현실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실제 주행 화면, 도로상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이고 있죠. 거기에 화살표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래도 부드럽게 소화하면서 흡수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되고 조용한 편안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행 모드를 몇 개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돌리면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아래 버튼을 눌러서 사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운드 밸런스 이런 정도 소리가 나죠. 스포츠 이런 소리가 나고요. 파워풀 엔진 주행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또 세팅을 해 놓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밸런스로 가고요. 자, 107.8kW 대용량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 놓고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9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온이 날씨가 괜찮은 계절에는 400km 이상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484kW,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 한 650마력 정도의 힘을 냅니다. 650마력 대단한 힘이죠. 슈퍼카를 능가할 만큼의 파워일 텐데요. 일반 모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도 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움직여 봅니다. 벌써 스포츠 플러스에 놓는 순간서부터 소리가 달라지죠. 어휴, 때려.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가속 페달을 툭 밟으면 시트가 몸을 때립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 깊이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뭐 서툴게 툭 깊게 밟으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잠깐 달려보실까요? 자,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노면에 착 밀착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 아주 대단합니다. 최고 속도까지 그냥 거침없이 내달리고요.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조용하죠. 뭐 이렇다 할 소리가 없습니다. 낮은 무게중심, 살인구동, 탁월한 에어로다이나믹 스타일, 이 어우러져서 좀 빨리 달릴 때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면서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만들어진 소리를 일부러 내기보다는 그냥 밸런스 모드 정도의 소리, 가급적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그대로 듣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75-35R 22 사이즈의 타이어, 살인구동, 무거운 배터리를 낮게 배치한 데서 오는 낮은 무게중심이 어우러져서 아주 탁월한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소리, 빨리 달릴 때도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묘한 이질감 있습니다. AMG의 세단, 고성능 세단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소리를 뺀 AMG가 이제 온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맛입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들어와 있습니다.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하는데요, 60km가 경계입니다. 60km 미만에서는 앞뒤가 역방향으로 뒷바퀴가 최대 9도까지 조향에 개입을 하고요, 60km 이상 빠른 속도에서는 뒷바퀴가 최대 3도까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차체를 움직이고요, 최소의 전방이 그만큼 더 짧아지겠죠. 5220mm에 달하는 차체를 갖고 있지만 최소의 전방경은 제원표상으로 보면 11.5m인데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이 큰 덩치가 회전한다 라는 얘기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디스트로닉 플러스 기능인데요, 자, 버튼을 세팅을 합니다. 도로 정보를 싹 읽죠. 제한속도 90에 맞춰 봅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놔봅니다. 왼쪽은 점선, 오른쪽은 실선, 차선을 정확하게 읽고 있죠. 자, 앞에 세단, 그 앞에 트럭 가고 있는데요, 자, 차의 형태를 지금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4차선을 중심으로 좌우 모두 3개 차로를 인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는 없고요, 떼라고 할 수는 없고, 진든 만든 스티어링 휠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있으면 조향은 차가 알아서 해내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아직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 차가 개입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거추장스럽다, 나는 그게 싫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이 부분들을 해제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도록 꺼버리면, 이 기능을 꺼버리면 좀 더 편하게 운전자가 운전자 주도적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만에 하나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차가 아주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챙겨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기능을 해제하지 말고 반드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차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주행 상황, 도로 상황, 운전 상태, 주행 모드,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회생제동, 강력 회생제동,
강력 회생 제동을 하게 되면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회생 제동을 작동을 시킵니다. 수동 변속을 하듯이 그 느낌을 살려서 회생 제동의 단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한번 도전해 봅니다. 타이어가 제법 잘 고져 있을 텐데요. 노면도 뜨겁고요. 자, 쭉 가속하고 제동, 턴.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빠릅니다. 대단합니다. 빠르게 몰아붙였는데 타이어가 살짝 비명을 지를까 말까 하는 순간까지 갔죠. 타이어도 차체도 잘 버텨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코너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미있다라는 것, 약간의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좀 더 재미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차 기대 수준을 조금 높게 잡아도 충분히 이 운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기차든 뭐든 역시 AMG 배지를 붙인 만큼 운전자의 기대 수준을 확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2억 1,300만 원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소비자들만이 구매가 가능하겠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AMG EQS, AMG 브랜드와 EQ 브랜드의 결합으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요. 어떤 브랜드 컬러는 좀 더 분명하게 지키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라인업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요? 거기에 EQ 라인까지 AMG 배지를 다는 것, 혹은 AMG 브랜드에 굳이 전기 자동차를 들여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EQ 브랜드에 내연기관 엔진 차를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어색하겠죠. 말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AMG에서 만나는 EQ 브랜드, AMG 배지를 붙인 EQ, 뭔가 좀 어색하다, 안 어울린다 라는 얘기죠. AMG는 AMG답게, EQ는 또 EQ답게 정확하게 어떤 그 브랜드의 경계를 딱 지키면서 각 브랜드의 컬러를 좀 더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체의 브랜드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이 차 2665kg 입니다. 공차 중량이 그렇고요. 최고 출력이 650마력, 그런 마력당 무게비 약 4.1초가 나오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3.8초로 제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레이스 스타트, 런치 스타트죠. 레이스 스타트 모드에서 아주 쉽게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순발력을 보이면서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는 것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kWh당 3.1km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주행 모드는 컴포트의 밸런스 모드를 놓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는 따로 없죠. 그리고 트림미터 초기화됐죠.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6.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5.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시내주행 했고요.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kWh당 5.5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연비 3.1보다 2.4km 더 달린 연비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컵홀더가 있는 이 아랫부분입니다. 끝 처리가 썩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따라서 손가락이 가다 보면 베지는 않겠지만 베일 듯한 그런 느낌, 좀 거칠고 날카로운 느낌 받게 됩니다. 이 물건을 수납하느라 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요. 좀 더 매끄럽게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차 가격이나 이 차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좀 더 완벽을 기하는 게 맞겠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MBUX 하이퍼 스크린인데요. 워낙 넓게 커버하다 보니까 송풍구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람의 크기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듯 하고요.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어쨌든 송풍량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듯 하고, 또한 소리도 큽니다. 좁은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도 좀 더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풍량이 지금 1단계인데 이 정도 소음이 들립니다. 완전히 꺼볼까요? 완전히 끄니까 실내 진짜 조용해지죠. 1단계만 해도 이 바람 소리가 제법 커지기 때문에 실내의 이런 송풍 효율, 온도는 물론이고 이 소음, 소리에 관해서도 그렇게 썩 유리한 입장은 아닌 듯 합니다. 또 하나 역시 하이퍼 스크린의 문제 지적해 본다면요, 하드웨어는 아주 전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흡족치가 않습니다. 센터페이시아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그냥 또 조수석에서 그대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수석에서만 누릴 수 있는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상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승을 해봤습니다. 성능과 효율을 2차 안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결합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능이면 성능, 효율이면 효율,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잘 살려서 최고 수준의 전기자동차로 혹은 최고 수준의 고성능 스포츠카로 이 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성능 세단을 원하지만 뭔가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로 가고 있는 만큼 이참에 나도 전기차를 타보고 싶다 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택하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고성능과 이런 전기자동차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놓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AMG는 AMG대로 가고 EQS는 EQS대로 전기자동차로 가고, 각각의 브랜드의 컬러를 좀 더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전체로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워낙 브랜드 간에 어떤 그 섞여 있는 차들이 많다 보니 브랜드 자체의 컬러가 오히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걱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걱정하는 게 아니랬죠. 또 AMG가 EQ 브랜드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저희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주 훌륭한 차, 완성도가 높은 차, 하지만 가격은 2억 1,300만 원으로 좀 부담이 있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는 없는 그런 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